이름 자체가 영어지만 부드럽잖아요. 되게 부드럽고 뭔가 좀 굉장히 뭐 고차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우리 생활 주변에 보면 상표죠. 상표 브랜드라는 게. 여러분 개인 나름의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데 다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표가 그 현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자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브랜드 자산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이죠. 무형 자산이지만 그 상당히 그 거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단번에 어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을 인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 페이스북이 아니라 그 유튜브가 인수됐죠. 유튜브가 어디로 인수됐나요? 예, 구글에 인수가 됐는데 벌써 한 6년, 7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때 보면 인수 가격이 그 유튜브가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그 알려져 있거나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 막 발전하는 단계였는데 13억 달러 정도의 그 인수가 됐죠. 자, 그런 거를 보면 그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의 뭐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자산으로 보면 유튜브는 가치가 없어요. 거의 없죠. 유튜브가 뭐 토지가 있겠어요. 뭐 빛과 번쩍한 건물이 있겠어요. 뭐 없잖아요. 근데 다만 미래의 가치를 놓고 봤을 때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인수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코카콜라요. 그 코카콜라인데 코카콜라가 100년이 넘었죠. 기업이 100년이 넘었는데 그 예전에 보면 우리가 산타클로스 하면 그 지금 여러분이 연상하는 거는 보면 어떤가요? 산타클로스 하면 산타 뭔가 빨간색 옷을 입고 그 젊은 사람보다는 할아버지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그 이미지가 강한 이유가 이 코카콜라에서 1931년에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그 보면 이런 빨간색 옷을 입고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에 좀 배가 나온 그 산타가 1931년 코카콜라 지명 광고에서 처음 등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 이후로 굉장히 많이 전 세계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산타라 그러면 누가 그렇게 정해주지 않았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면 비슷한 모습으로 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뭐 다양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겨울에 광고를 하면서 이 산타의 이미지가 굉장히 연상이 많이 되도록 하는데 1등 공신이 코카콜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콜라라는 음료가 그 청량 음료라고 해서 주로 언제 많이 마시나요? 콜라 하면 여름에 좀 날씨가 더울 때 많이 마시는데 이 코카콜라는 겨울에도 거의 예를 들어 5월에서 8월 정도가 좀 더운 시즌이고 그 음료가 많이 팔리는 계절이라고 봤을 때 그때 만약에 광고비를 100을 지급한다 그러면 이 코카콜라는 11월, 12월, 뭐 1월, 2월 이때 좀 추울 때 그럴 때도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주로 보면 콜라가 많이 팔리는 나라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 쪽에 보면 그 위도를 보면 비슷하죠.
우리하고 비슷한데 그럴 때는 보면 사계절이 있는데 그 겨울철에 마케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발상의 전환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코카콜라가 왜 나왔느냐 하면 그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때 뭐 애플이 뭐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이렇게 그랬는데 과거에 보면 이 코카콜라의 브랜드 자산이 이런 브랜드 자산을 그 값어치로 계산해서 발표를 하죠. 거기에서 보면 거의 3년 정도를 연속해서 전 세계 브랜드 가치 1위 기업이 코카콜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뭐 여러분한테는 친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친숙한가요? 어릴 때 뭐 대장금 나온 지도 뭐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대장금 뭐 2 곧 나온다 그러던데 이영애 아니면 뭐 JSA 영화 공동경비구역 거기서 나왔었죠. 뭐 여러 가지 또 뭐 영화에도 나왔죠. 올드보이인가요? 복수의 화신 좀 뭐 나왔는데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고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고 여러분한테 어떤 게 떠오르냐고 물어보면 어떤 이영애라는 배우에 대해서 어떤 게 당신은 연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얘기해봐라. 예전에 광고 많이 나왔죠. 휘센 광고 나왔는데 이런 거 연상된다든가 대장금, 산소 같은 여자, 뭐 어떤 사람들은 탄소 같은 여자라고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어쨌든 아파트 광고 모델로도 나왔고 요즘은 쌍둥이 엄마로 알려져 있죠. 자, 뭔가가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연상이 되죠. 자, 이거 뭔가요? 딱 보는 순간에 굉장히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죠. 이거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죠. 고급 아이스크림인데 하겐다즈 이 브랜드하고 요 같이 있는 이런 걸 딱 보면 연상되는 게 있다는 거죠. 좀 아이스크림이긴 한데 고급이다. 되게 부드럽다.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브랜드에서 연상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많이 언급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값비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굳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앞에 세 개는 뭔가요? 고급스럽다, 천년 내추럴 아이스크림이다, 진한 맛이 느껴진다. 이런 거는 좀 파저티브한 반응인데 비해서 값비싸다는 거는 좀 네거티브하죠. 그렇지만 파저티브한 게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기업들이 브랜드 이렇게 외치는데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연상의 개수가 부정적인 거를 압도하도록 이렇게 브랜드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내용을 좀 보면 자, 제가 13억 불이라 그랬는데 틀렸네요. 뭐 16억 5천 달러에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를 했죠. 200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지금처럼 그렇게 뭐 리뷰라든가 이런 그런 게 굉장히 적었을 때죠. 자, 어쨌든 브랜드가 뭐냐는 거예요. 브랜드. 이름이죠, 이름. 제품의 이름인데 자, 기업들은 뭔가 파워 브랜드를 갖고 싶어요. 뭐 다시다 하면 조미료의 대명사, 뭐 클리넥스 하면 화장지의 대명사, 그냥 일반 명사와 비슷하게 됐죠.
여러분들 옆에 누구한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나요? 야, 그 클리넥스 하나 뽑아줘봐. 이렇게 하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화장지 하나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의 너무 파워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제품명, 브랜드명이 아예 제품의 카테고리를 형성해 버렸다는 거죠. 제품 범주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좀 투입하더라도 자산 가치가 높은 브랜드를 자기들이 형성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단기간에 힘들다 그러면 높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인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수하지 않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알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파워 브랜드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시장 선도 상표라고 할 수 있어요. 시장 선도 브랜드죠. 자, 시장 선도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연상을 떠올리게 하고 강력하고도 호의적인 느낌을 준다 그랬는데 다양한 연상이 떠오른다는 건 뭘까요? 다양한 연상이 떠오른다는 거. 다양한 연상은 그 제품을 소비함으로 얻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가요? 여러분이 어떤 제품을 예를 들어 스타벅스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스타벅스에서 어느 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게 연상이 되죠.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요?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보면 살아가면서. 자, 그 스타벅스 예를 들어 매장 누구하고 있었을 때 그 매장이 어디였는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죠.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품 자체의 속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연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하고의 추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용과 관련된 것 때문에 이 다양한 연상을 떠오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강력하고 호의적인 느낌을 불러일으켜요. 이런 파워 브랜드들은. 콜라 하면 코카콜라, 클리넥스, 한국의 소주 하면 참이슬, 뭐 이거 말고 처음처럼 뭐 있긴 있는데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다. 섬유유연제 하면 피존, 그냥 심부름 보낼 때 섬유유연제 하나 사오라 이렇게 안 하죠. 가서 피존 하나 사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이거는 거의 그 제품 범주에서 일반 명사화 됐다는 거예요. 일반 명사. 대명사라 그러나요? 대명사가 돼갖고 그냥 콜라라고 안 그러고 우리는 그냥 코카콜라 한 병 주세요. 뭐 클리넥스 화장지 한 통 주세요. 참이슬 한 병 주세요. 이렇게 너무나 강력한 브랜드가 돼서 거의 일반 명사가 됐다는 거죠. 자, 이 브랜드 자산에 그러면 자, 의미는 대충 알았어요. 대충 알고 이제 그러면 중요성을 조금 더 보도록 하죠. 예. 자, 브랜드 자산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를 가졌기 때문에 상표명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된 바람직한 마케팅 효과예요. 자, 이 바람직한 마케팅 효과는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시장 매출을 발생시켜서 기업 입장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기까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높은 상표 애호도, 다른 말로 충성도죠. 상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자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죠.
자, 이거는 고객 관점과 기업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런 거 한번 먹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거 먹어본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이런 브랜드를 뭐라 그러나요? 그림 비슷하죠? 근데 왠지 새우가 좀 더티해 보이죠? 이거보다는. 이거는 좀 날렵해 보이고, 그런데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더 붉게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한 마리가 아니라 그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두 마리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더 징그럽죠, 이러니까. 왠지 그 어쨌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한 번쯤 먹어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브랜드가 거의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되죠. 하남인가요? 미안한데 이게 그 중국이나 여기서 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한국에도 제가 이거 먹어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새우깡 하면 이거죠, 이거. 새우깡. 자, 비교가 딱 되잖아요, 이거. 왠지 만약에 이게 2분의 1 가격이고 이게 1,000원이고 이게 500원이라 그러면 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없으면 한 번쯤 먹을 만한데, 웬만하면 이거를 구매를 안 하고 이거를 구매하겠죠. 자, 그래서 고객 관점에서는 브랜드가 있고 없고 간에 선호도가 차이 나죠. 선호도가 분명히 차이 난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붙여서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좀 너무 자명한 거기 때문에 그 옆에 작게 써놓은 건 한번 읽어보고, 자, 브랜드 자산이라고 우리가 무형 자산의 대표적인 브랜드 자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형성되는 원천이 뭐냐는 거예요, 원천이. 형성되는 원천을 뭐 여러 가지로 나열을 할 수 있어요, 나열을. 그 새우깡 브랜드가 왜 그렇게 강력한 브랜드가 됐냐? 뭐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자, 그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브랜드 자산 형성의 핵심 원천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브랜드 인지도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브랜드 연상이에요, 연상. 그 브랜드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거죠, 떠오르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브랜드 자산의 형성 원천이 두 가지가 뭐였죠? 브랜드 인지도하고 브랜드 연상. 인지도하고 연상이에요, 인지도, 연상. 자, 여기 브랜드 자산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연상이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넣고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브랜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경쟁 상표보다 호의적이고 강력하고 독특한 연상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자, 이 브랜드 연상과 관련해서 똑같은 말을 여러 번 써놨는데, 호의적, 긍정적, 강력하면서 독특한 연상을 형성되도록 해야 그 브랜드 자산이 경쟁사보다 강력하게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조금 더 양념을 좀 더 쳐서 좀 양념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개장 스타벅스가 99년에 했는데 지금 1,000억을 뭐 진작 1,000억을 넘었죠, 매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매출이 높지는 않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10년쯤 전에 커피 맛이 가장 좋은 커피 전문점이 어디냐?
45% 정도가 스타벅스를 지목을 했어요. 두 번째가 커피빈 20% 정도. 자, 지금 조사하면 1등은 안 바뀌어 있을 거예요. 2등, 3등, 4등은 좀 바뀌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커피 브랜드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 45% 정도 나왔다는 것은 아주 강력하다는 거죠. 매장 시설이 가장 좋은 커피 전문점이 어디냐? 54.5%예요. 근데 지금 아마 조사하면 이게 많이 낮아져 있을 거예요. 그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비슷하게 하거나 차별화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우리가 들어본 커피빈, 할리스, 파스쿠치 뭐 또 뭐가 있나요? 카페베네? 카페베네가 아마 여기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조사해 보면 카페베네 또 있죠, 여러 개. 자, 이거를 보면 한번 형성된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안 보이는데 2014년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를 그 인터브랜드에서 해마다 이거를 발표하는데 여기가 제일 그 브랜드 가치 평가 기관 중에 가장 인정을 받는 기관이 인터브랜드라는 데인데 여기서 이렇게 발표한 게 그 조금 혼동스럽게 해놨는데 애플이 1인지 코카콜라가 1인지에 대해서 좀 그 봐야 되는데 1, 2, 3위가 애플, 구글, 코카콜라로 돼 있는데 그 정확한 순위는 다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삼성이 8위에 랭크가 됐어요. 삼성이 보면 그 예전에는 삼성전자로 그 평가를 했는데 그 2005년만 해도 20위였어요. 20위. 여러분 여기서 등수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추락하는 건 어떨까요? 추락하는 거. 추락하는 거는 날개 없이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이게. 보면 노키아 같은 경우 2011년에 8위였는데 14위로 그 전에 8위에서 11년에 14위로 추락했고 지금 존재가 거의 없어요. 자, 현대자동차가 53위, 스타벅스가 88위. 스타벅스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다 보니까 작죠. 그 커피라는 게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단일 브랜드, 커피 브랜드 중에서는 커피라는 단일 품목으로 여기에 랭크됐다는 것은 상당하다는 거예요. 브랜드 자산 가치가.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삼성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브랜드 가치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 그 밀리언 달러예요, 밀리언 달러. 100만, 1000만, 억. 5,983억 달러. 거의 6천억 달러. 브랜드 가치로만. 자, 애플이 6천억 달러 하는 거죠. 브랜드 가치로만. 그래서 애플은 다른 거 다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애플이라는 이름하고 뭐 관련된 그 로고라든가 표식이라든가 심벌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팔게 되면 갖다 팔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회사에다가. 이 정도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자, 뭔가 좀 복잡한 그림이 나왔는데 자, 브랜드 자산의 결정 요인을 보면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어요. 두 개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상이라는 걸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약간 그 혼동스러운 용어들이 좀 나와요. 혼동스러운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은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는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연상이 브랜드 자산의 형성 핵심 원천이라는 걸로 기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인지도는 소비자가 한 제품 범주에 속한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새우깡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 인식하거나 회상하는 게 아니죠. 자, 첫 번째 브랜드 인지도가 있고 연상이라는 것은 브랜드와 관련해서 기억으로부터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하고 조금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거하고 그러면 기억으로부터 떠오르는 모든 것들. 자, 명쾌하게 구별이 잘 안 되죠. 명쾌하게 구별이 안 돼요. 요 정의로만 보면 브랜드 연상은 뭔가 기억으로부터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라 그랬는데 인지도도 보니까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능력. 조금 교집합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여기 인식과 회상 부분을 recognition이 원래 인식이죠. 인지인데 이거를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제인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를 썼어요. 제자는 거듭 제자예요. 한자로 거듭 인자가 뭔가요? 근데 거듭 인식한다, 거듭 안다, 알인 뭐 이런 거예요. 거듭해서 안다는 거예요. 거듭해서 안다는 거. 그래서 다 좀 쉬운 말로 쓰면 인식이에요. 인식. 브랜드 인식과 브랜드 회상이라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눠지고 브랜드 연상은 떠오르는 모든 거라 그랬는데 제품 속성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품 속성. 제품 속성에는 뭐가 있나요? 제품의 맛이라든가 뭐가 있죠? 제품의 맛이라든가 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 속성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속성과 관련돼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상이 있어요. 관련이 없는 연상이 한 4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 특성에 관련된 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좀 할애해서 봐야 될 영역은 요 2가지 부분하고 속성과 관련된 연상 3가지, 속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상 4가지에 대해서 좀 조금 장황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러면 브랜드 제인 수준에 대한 측정과 회상에 대한 측정인데 이거는 요거죠. 브랜드 제인과 브랜드 회상, 인지도와 관련된 건데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거냐? 브랜드 제인 수준에 대한 측정은 자,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측정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품 범주 내에 여러 브랜드명을 제시해요. 예를 들어 초코파이인데 뭐 오레온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뭐 혜태 초코파이 이렇게 브랜드명을 제시했을 때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당신은 롯데 초코파이에 대해서 과거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있다고 대답을 하면 어느 정도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 회상에 대한 측정인데 자, 이거는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브랜드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강도가 더 강해요. 브랜드 제인보다 브랜드 회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자, 브랜드 회상도 어느 정도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는 건데 여기서 좀 하나 용어가 나옵니다. 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초코파이 딱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냐? 별이 그려져 있는 오리온 초코파이냐?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는 롯데 초코파이일 수도 있고 혜태 초코파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냐는 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오리온 초코파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초코파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브랜드, 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는 뭐냐? 오리온 초코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그러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한테 탑 오브 마인드 브랜드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자, 여기 보여주는 그림은 우유 이렇게 마시는 사람 있나요? 우유. 저는 딴 사람들이 안 볼 때 이렇게 마셔요. 딴 사람 안 볼 때. 급하잖아요. 목마르고 그러면 급하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볼 때는 이렇게 마시면 잔소리를 하죠. 우유를 왜 그렇게 마시냐. 근데 이 차둘이 서울우유 제조일자 표기에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우유 하면 탑 브랜드죠. 탑 브랜드 서울우유가. 굉장히 높아요. 점유율이. 라면 하면 뭔가요? 박지성 광고 나왔었는데 사나이울리는 신라면. 거의 신라면 점유율이 전체 라면 시장의 60% 정도 돼요. 단일 품목으로. 자, 이만큼 그렇게 되니까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높죠. 자, 이거는 브랜드 인지도 증대 중요성과 관련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고려 대상 상표군에 먼저 포함되는 이점이 있어요. 우리 앞에서 구매 의사 결정할 때 자동차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소형 자동차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럼 조사를 하면 한국 시장에 나와 있는 그 규모의 자동차 가지수는, 품목수는 몇 가지 정도 될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아마 해보진 않았는데 최소한 한 30종류, 40종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들은 그거를 다 고려 대상군에 넣지 않죠. 그는 나와 있는 출시되어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그 정도 되는 거고 실제로 내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를 압축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가 고려하고 있는 대상군에 들어갈 확률을 높여줘야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브랜드를 우리가 고려 대상 상표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브랜드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상표 친숙성을 높여서 선호도뿐만 아니라 선택 가능성을 증가시켜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브랜드가 중요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고, 브랜드 해상, 브랜드 인식, 알았어요. 충분히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게 하려면은 높여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증대시킬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S오일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S오일. 생각나는 게 없나요? 아니, 기름을 안 넣어봐서 생각나는 게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듯이 보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S오일. 한동안 광고를 도배를 했죠. 도배를. TV 광고를.
TV 막 탑 모델들, 탑 배우들 한 명 아니라 막 2명, 3명 나와서 했잖아요, 이거. 좋은 기름이니까 이거 있잖아요. 좋은 기름이니까. 이쪽은 많이 나왔잖아요. 뭐 김아중 뭐 그 누군가요? 뭐 나왔고 최근에 유나 그 로고송뿐만 아니라 맺는 거 있죠. 맺는 거 한번 이렇게 쫙 하는 거 있잖아요. 반복 광고예요. 반복 광고. 제품에 대한 메시지를 소비자 기억 속에 장기간 유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반복 광고죠. 근데 반복 광고를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없죠. 특히 TV에 그 30초 정도 내보내려면 광고비가 엄청나게 들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럴 능력이 된다 그러면 반복 광고예요. 이것 때문에 아마 누가 글 써놓은 거 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글 써놓은 거 여러분 봤나요? 뭐 공유돼서 막 돌아다니던데 벌써 뭐 작년인가 보니까 난 너 때문에 은행도 국민은행으로 바꿨고 너 때문에 다 바꿨는데 다만 한 가지는 못 바꿨다. 남자라서. 뭐 그런 거 본 적 있죠. 그만큼 광고 모델이라든가 그 반복 광고라는 게 굉장히 그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제가 얘기한 거는 그 반복 광고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미지가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광고 시장에서 이미지가 워낙 그 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어쨌든 반복 광고를 하면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고 효과가 감퇴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좀 잘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그 나오면 돌려버리죠. 다른 데 돌려요. 왜 그런가요? 좋은 의미로 광고를 하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공해라고 생각하죠. 공해. 짜증나는 짜증.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채널 돌려버리잖아요. 리모컨으로 돌려버리죠. 자, 소비자가 실증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계속 모델 바뀌죠. 아마 6개월 정도를 안 가는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안 가고 계속 바꾸고 있어요. 얘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배경 장면을 교체하거나 메시지 표현 방식도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실증을 느끼기 때문에 바꿔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조금 주의할 사항이죠. 그 다음에 시각적 정보를 제품 정보하고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시각적인 것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하죠. 시각적으로 본 것들. 자, 단어보다 그림 같은 거를 더 잘 기억해요, 사람들이. 요거 지우더라도 뭔지 알죠, 대충. 생각나잖아요. 이거 아무 없죠? 없잖아요. 기업 이름이라든가 제품 이름이라든가 없죠. 없어도 다 알아요.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서 소리를 높이면 이렇게 좀 그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자, KFC 하면 이 할아버지 모습만 봐도 떠오르죠. 기억 증대에 굉장히 효과적인, 이거를 우리가 니마닉 이펙트라고 해서 말이나 단어보다는 그림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뭔가 메시지를 결합해서 주게 되면 더 오래 기억한다는 게 여러 가지 그 측정에 의해서 밝혀져 있죠. 자, 소리 형태로 기억되도록 하는 거.
이거 꼬마들 보면 이런 거 잘 타죠. 꼬마들 보면. 꼬마들 순수하기 때문에 한번 몇 번 들으면 하죠, 이거. 하잖아요, 이런 거. 로고송 SOL, SOL. 마무리 이렇게 끝을 올려서 이렇게 마무리 하잖아요, 이거. Just do it. 그 나이키 광고 끝날 때 보면 나오죠, 이거. 딱 그 한마디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짧게. 자, 케토톱 이거 사실 우리가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격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격음이. 키어 케토톱. 이 보세요, 여기. 세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케토톱 하면. 근데 이게 발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에다가 수식어나 연결 어구를 통해서 이거를 좀 그 발음을 연결시키면서 기억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기억 증대 기법인데 그 이가탄 같은 경우 뭐 이가 튼튼, 잇몸 튼튼 뭐 이런 거. 그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속청 광고, 김청 씨가 하던 뭐 속청 광고. 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알마겐. 그냥 알마겐이라 그러면 모르죠, 우리가. 근데 앞에 기억 증대 기법을 가미하는 거예요. 자, 증대시키는 네 번째 방법 중에 기억을 쉽게 떠올리도록 하는 암시나 단어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친구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막 생각이 잘 안 나죠. 잘 알고 있는 건데. 근데 뭔가 친구가 단서를 몇 개 주면은 기억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죠.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우에 이 암시라든가 단서 같은 게 있으면 더 연결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TV 광고 같은 데 나왔던 거를 그 브로마이드라 그러나요? 매장 같은 데 이렇게 벽에다가 부착해 놓는다든지 걸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거 내가 TV에서 한번 본 적 있다. 이렇게 암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문구나 슬로건을 점포 내에 크게 부착하거나 패키지의 광고 모델을 인쇄하는 거죠. 리플렛 같은데 여러분 치킨 같은 거 배달하면 거기 모델들 있죠, 보면. 모델들 뭐 무슨 치킨 보면 그 리플렛에 모델들이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치킨을 사주면 브랜드 몇 개 걔들도 벌써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더라고요. 싸우더라고요, 보면. 어떤 애는 이거를 좋아하는데 어떤 애는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싸워요, 둘이. 그래서 싸울 때는 뭐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이런 거하고도 관계된다는 거죠. 맥심 광고 아직 나오나요? 김연아가 나오나요, 아직? 커피를 자판기 커피만 빼놓나요? 그 맥심 계속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 그 막대 커피 그 팩에 들어 있는 거 사면 굳이 없어도 되는데 여기다 넣는 이유가 뭔가요? TV 광고 같은 데서 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 놓는 거죠. 이렇게 광고 모델을 인쇄해서 넣어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브랜드 연상 관리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관리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뒷부분에 브랜드 연상. 자, 우리 지금까지 본 거는 브랜드 인식 내지 회상과 관련된 거를 좀 봤고 브랜드 연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 어려운 건 없어요. 한번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현실에서 이런 걸 많이 겪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이거를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KFC 하면 연관된 것들이 떠오르죠, 여러분. KFC. 샌더스 할아버지, 글씨 때문에 좀 그런데 샌더스 할아버지. 그 다음에 치킨 너겟 유명하죠.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자, 브랜드와 관련해서 기업으로부터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브랜드 연상이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사용 경험이 많을수록,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될수록 강한 브랜드 연상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브랜드에 대해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죠. 전체적인 인상, 여러 연상들이 결합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결합해서 KFC 하면 연상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브랜드 연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요거는 가그린이에요, 가그린. 가그린이 나온 지가 32년 됐어요, 32년 됐는데, 처음에는 입냄새 제거예요, 입냄새. 돌아다니다 보면 양치질 하기가 너무 깔끔해서 뭐 진짜 가방에 양치 도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요즘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럴 때 가그린을 가지고 다니면 원래 목적이 입냄새 제거였어요. 입냄새 제거. 입냄새 제거인데 입냄새 제거로만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충치 예방으로 확대를 했어요. 브랜드 연상을. 그래서 조금 난관이 있긴 있었는데 2012년이 돼서 충치 예방까지 이렇게 하도록 확장을 했는데, 어느 정도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충치 예방을 위한 건강 제품으로 컨셉을 바꾸도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 브랜드 연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브랜드 연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사례로 좀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러면 브랜드 연상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이 갖추어야 할 특성. 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광고 모델 잘못 쓰면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브랜드들이 있죠. 몇 년 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한동안 활동을 안 했죠. 활동을 왜 안 했나요? 광고 모델로 나오고 그때 블루칩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뭐 배우하고의 그런 것들 때문에 하차하게 되죠. 자, 배우를 빨리 하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광고 모델을 빨리 하차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기업에서. 브랜드 연상에 잘못하면 부정적인 거를 굉장히 꼬리표처럼 따라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차를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람직한 브랜드 연상이 갖추어야 할 특성은 앞에서 잠깐 봤는데, 호의적인 게 떠올라야 돼요. 어떤 브랜드를 봤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게 떠오른다. 자, 뭐 드라마 지금 전모 배우가 하차했죠. 빨리 하차 안 하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사람들 막 댓글 달리고 난리죠. 난리잖아요. 그 드라마를 그렇다고 나오던 거를 바로 종영시키기는 그렇고,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 하차시키잖아요. 왜 그런가요? 드라마도 시청률 경쟁하죠.
드라마 하나하나도 일종의 제품이잖아요. 방송사로 봐서는 제품이죠. 그 제품의 시청률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호의적인 연상이 들지 않죠. 그 드라마 아예 안 볼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배우거나 아니면 그 혐의가 있거나 조사를 받는 배우가 나오면 빨리 하차시킨 이유도 드라마라는 제품의 호의적인 연상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요거 마티즈인데 소형차죠. 경차죠, 경차. 경차, 모닝 뭐 이런 경차인데 경차 하면 호의적인 것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것도 있죠. 경차 하면 연료비 적게 들어요. 연료비 확연하게 적게 들어요. 자, 유지비 적게 들죠. 부품이라든가 뭐 이런 거. 큰 차들은 예를 들어 오일 같은 거 한번 갈아도 2배, 3배 더 들어요. 엔진 오일이라든가 이런 거 갈면. 근데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 마티즈의 전신이, 이 마티즈가 지금 그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마티즈 계속 나오나요? 여러분 혹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한국에 나온 승용차 중에 가장 작은 차가 뭐였나요? 티코 안 해요, 티코. 티코 있죠? 티코 사람들이 그 유머도 많이 나왔잖아요. 티코 하면 어떤가요? 빨리 속도 낼 때 팔 하나 내서 짚고서 돌아야 된다. 그런 유머도 있었잖아요. 안 그러면 속도 좀 내면 이게 코너링이 위태롭기 때문에. 자, 그 분명히 누구 경쟁사에서 그런 걸 퍼뜨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주 작은 경차는 좁은 내부 공간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하다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런 소형차를 구매를 꾸준하게 하는 이유는 호의적인 개수가 부정적인 개수보다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용을 하죠. 자, 강력한 브랜드 연상. 다시다 하면 연쇄적으로 생각나요. 연쇄적으로. 대부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다시다 하면 조미료예요, 조미료. 근데 거의 일반 명사가 됐죠. 조미료. 고향의 맛. 이 광고를 오랫동안 김혜자 씨가 했죠. 국민 뭐 어머니 뭐 이런 김혜자 씨가 많이 해서 다시다 하면 김혜자 씨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거죠. 즉각적으로. 강력한 브랜드는 그 브랜드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하나가 활성화되면 연관된 다른 현상들이 연속적으로 도미노처럼 이렇게 이어져 나오게 되죠. 독특한 브랜드 연상인데 자, 경쟁사도 분명히 있어요. 자동차 회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나온 거는 보니까 소나타와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분명히 경쟁 브랜드들이 있는데 독특하지 않으면 반복 광고를 많이 하더라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독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혼동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혼동. 분명히 내가 광고를 봤는데 현대차 광고가 아니라 뭐 BMW 광고를 본 것 같이 혼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와 좀 차별화되게 독특한 브랜드 연상을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력하고 호의적이고 그런 어떤 브랜드 연상이 된다 그러면 그 브랜드는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우리 이거 면도기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면도기. 면도기 하면 질레트. 일회용 반창고 하면 지금 글씨가 안 보이는데
일회용 반창고 하면 뭔가요? 반창고. 데일밴드? 데일밴드죠, 데일밴드. 진통제 하면 타이레놀인가요? 타이레놀. 자, 지금 우리가 브랜드 연상 관리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브랜드 연상의 유형을 좀 보면, 자, 지금 제가 봤던 이런 거는 제품의 속성과 좀 관련된 연상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품 속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연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과 관련된 연상이 또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제품 속성과 직접 관련된 연상 조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범주에 대한 연상인데 지금 요 세 가지는 어떤 제품 범주에 면도기라는 제품 범주에서 강력한 연상을 주는 것, 질레트. 일회용 반창고라는 제품 범주에서 주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나열해 놓은 건데 경쟁 제품에 대한 기억을 방해하죠. 경쟁사가 광고를 아무리 해도 워낙 강력하게 이렇게 제품 범주에 대한 연상인데 이게 일반 명사와 비슷하게 돼 버리니까 다른 경쟁사가 들어와서 차지할 여력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경쟁사가 열심히 하더라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회사 광고하고 혼동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좋은 일을 시켜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다른 기업에 좋은 일을 시켜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이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제품 속성에 대한 연상이 있습니다. 제품 속성은 소비자가 바라는 제품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품의 구성 요소들이에요. 자, 그 국내 치약 회사들이 보면 잇몸 강화라는 기능에 중점을 둔 치약이 있죠. 이걸 계속 강조해요. 자, 이거 주겸 치약 같은 게 잇몸 강화 쪽으로 강조를 하죠. 두 번째는 충치 예방을 강조하는 치약이 있어요. 이거는 뭐 페리오라든가 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다음에 입냄새 제거에 그 강조를 하는 지금 그 이런 거는 보니까 대중 목욕탕 같은데 이런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클로즈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냐? 소비자가 바라는 제품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품 속성에 대한 연상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은 속성을 강조하면 이미지 형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억을 못해요. 아무리 이런 거를 속성을 강조를 하더라도. 자, 그래서 그 국내의 대기업들 보면 한두 가지로 승부를 하죠. 풀무원 하면 두부부터 뭐 유제품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얘들이 속성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거는 자연주의. 컨셉 자체가 자연주의 속성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그 값은 좀 비싸지만 풀무원 두부라든지 풀무원 제품을 좀 신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죠.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보세요. 하나 더 남았나요? 아, 여기 좀 길게 남았네요. 자, 제품 속성과 직접 관련된 연상의 세 번째는 품질 가격과 관련된 연상이에요. 자, 여기 여러분 보고 청바지를 두 가지를 보여주고 어떤 걸 선택할래? 이렇게 물으면 게스를 선택하나요? 여러분 지오다노를 선택하나요? 청바지 게스를 많이 선택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게스를.
자, 이게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 혼다 차하고 크라이슬러 차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똑같은 걸 주고서 선택을 하라 그러면 뭐를 많이 선택할까요? 크라이슬러는 과거에 유명했던 회사고 지금 거의 회생 겨우 연명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그 브랜드라든가 이런 거 보면 혼다 차가 좀 더 여러 가지 긍정적이고 강력한 연상을 우리한테 주고 있죠. 자, 요 품질 가격과 관련된 연상은 좀 더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거 중에 혹시 좀 궁금한 거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내일 또 이어서 브랜드 자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